네,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입니다. 네, 작업일지 26화, 네, 26편. 벌써 26편이나 됐네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네, 평온하죠. 네, 목이 안 아픕니다. 아, 목이 안 아파요. 다행입니다. 그냥 이 정도 목소리 톤으로, 잠깐만요. 마이크 조금 올릴게요. 네, 네네. 좀 더 올라갔죠. 네, 이 정도 목소리 톤으로 오늘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6편 현재 명함아 잠깐만요. 26편 맞죠? 잠깐만. 야, 댓글을 보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뜨면 어떡해. 네, 26편 맞네요. 저도 헷갈려서요. 명함아울 20편 작업 중인데 이거 보시다 보면 명함아울 스포일러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스포일러 없이 프레시한 상태로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작업일지를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작업일지를 시작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제가 이 작업일지를 왜 시작을 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야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는 이제는 조회수가 제가 생각하는 거 정도 이제는 딱 매니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명화마을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은 이 채널 그리고 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만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지금 한 3일 됐는데 올린지 3일 됐는데 조회수가 846회. 네. 아마도 이것도, 그래서 제 딱 생각이 맞아요. 200~300명 정도만 제대로 듣는 거. 네. 아주 딱 저는 원래 목적 자체가 이 200~300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채널에 오시는 팬분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야 제대로 작업일지를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딱 이 정도 코어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작업일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도 솔직히 바라지도 않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댓글이 33개가 달렸는데 네, 오늘은 다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이 너무 많으면 짝수로 나누고 홀수로 나누고 홀수번, 짝수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다 목 상태도 괜찮고 하니 네,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휴님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조회수 반토막 났는데 긍정적으로 웃으시네. 그런 긍정적인 모습 좋아요. 네, 원래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한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뭐 1, 2편 같은 경우는 만회 정도 되는데 끝까지 듣는 사람을 여기 통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네, 끝까지 듣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한 200~300명만 끝까지 듣는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따위는 이제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죠. 네, 사실은 몇백 명만 듣는 이런 녹음 방송도 제가 별도로 특별한 막 노력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일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조회수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그럴 계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이건 컨텐츠가 아니고 되게 재미없는 지루한 방송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김웅주님께서 네, 20편 언제? 네, 20편은 제가 9월 12일 날까지 근데 9월 12일 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달리고 있어요. 죽어라고 달리고 있죠. 이번 편은 한 순수 러닝타임이 16분 정도 돼요. 네, 말이 16분이지 네, 그거를 제가 21편 시나리오 주는 것 때문에 시간을 빼면은 거의 한 16일 동안에 16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루에 1분 이상씩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미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10일 중간에 제가 아프다든지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10일 날은 못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별도의 특별한 일이 닥치지 않으면 12일날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21편은 20분 가까이 돼요. 미쳤죠? 네, 원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당 4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9분, 10분, 12분, 13분, 14분 그러더니 21편에 와서는 20분의 러닝타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프닝 엔딩 다 빼고 실제 러닝타임이 20분인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9월 그건 3주 안에 제작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10월에 보시면은 그 추석 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9일까지인데 그래도 추석에 저도 본가에 내려가고 처가에 가야 되니까는 못해도 3, 4일은 빼야겠죠. 그쵸? 그래서 네, 다음 21편은 10월 10일 날 정도 업데이트 될 겁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네, 26일 날에 9월 26일 날에 우리 성우분들이 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12일까지 이런 이번 20편을 마치고 네,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좀 있네요. 이번엔 촉박하지 않네요. 21편 작업을 하면서 22편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26일까지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일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20분이면 차라리 반으로 쪼개서 10분, 10분 반으로 쪼개서 하시면은 네, 2주 안에 업데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한 편 한 편 정말 기다려주신 만큼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괜히 중간에 딱 뚝 끊어지게 안 자르고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제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대한 기다려주신 만큼 보람이 있도록 분량이나 재미나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즌 1은 24편까지고요. 아마도 올해 안에 10월 10일, 그 다음에 31일, 21일, 네, 12월 중순 정도면 24편까지 다 끝나겠네요. 그쵸? 맞죠? 10월 10일 날 21편, 22편, 23편, 네, 24편 정도니까, 네, 12월 중순 정도면은, 네, 시즌 1이 끝나겠네요. 시즌 1이 끝나면은, 제가 시즌 1 마지막 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도, 정말로, 정말 재밌는 한 편을 봤다. 그리고 시즌 2가 너무나도 기대된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지금 스토리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짜놨기 때문에, 네, 그 스토리까지 달려가려면은, 네, 아무래도 중간에 쪼개서 편수를 늘리는 방식은 별로 제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 시즌 1을 좀 더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서 네. 한편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명화마을을 굉장히 이번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4분으로 만들었으면 이미 시즌 1은 끝났고 연재도 끝났죠. 네. 그러니까 보통 분량을 2~3배 정도를 늘렸기 때문에 벌써 시즌 1은 끝나 있는 상태, 아마 시즌 2도 끝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4분 정도로 계속 제가 연재를 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그런 재미적인 부분에서 분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주님 9월 12일 날 업데이트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김진웅님께서 첫 번째로 좋아요 눌러보네요. 제 댓글이 인기가 높다니 하하. 명화마을 20편을 기대하겠습니다. 마드락의 새로운 모습도 기대하면서요. 카카카. 마드락 화이팅. 네, 진웅님, 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추석 때 혹시 일가친척 만나더라도 네, 뭔 소리 들어도요, 그냥 한 귀를 흘리세요. 원래 그 양반들은 남들 이렇게 뭐랄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나 아빠님께서 네, 댓글을 2개나 달아주셨네요.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봐야겠군요. 수고하세요. 이것만 봤는데 요거는 제가 또 못 봤네요. 퇴근하고 보는 중 쉬엄쉬엄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미나 아빠님께서는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워낙에 또 저보다 먼저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호님께서 달려가는 장면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네요. 직접 만드시는 거 보니 조금 이해가 됩니다. 힘내세요, 데빌님. 고맙습니다, 영호님. 영호님도 타국생활 하시면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십시오. 쫑팡님께서 영상을 요즘 못 봐서 죄송합니다.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힘내세요. 아유,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눈도장만 하나 딱 찍어주시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고가 따르는 거죠. 우리 보시는 쫑팡님 같은 분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스트링 플라워님께서 캬캬 요즘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네요.
오늘은 북한에 계시는 김정은님이 또 실험을 했네요. 26일 뒤 제대합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스트링플라워님 군인이셨군요. 제가 몰랐어요. 아이쿠야, 참 우리 현역이었군요. 현역. 참 우리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핵실험하고 그러면은 참 군인들만 힘들어요. 괜히 5분 대기조 준비하고 있고 괜히 긴장감 조성되니까는, 그러니까 휴가간 병사들한테도요, 야 니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핸드폰 들고 다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쵸? 제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집에서 연락을 닿을 수 있도록 집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으라 그랬었어요. 개새끼들. 휴가인데. 그래서 항상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뭔 일이 터져서 자대 복귀 그게 명령이 떨어지면 아주 씨발 하면서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면 또 아무 일도 없어요. 괜히 뭐랄까 액션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지휘관 입장에서도요, 어차피 얘네 휴가 복귀 해봤자 뭐 아무 일도 없을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러는 이유가, 그런 조치를 안 하면 지네들이 벌점 받으니까 그래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네들한테 피해올까봐. 그러니까 사병들만 쪼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 그래도 우리 스트링플라워님 몸 건강히 제대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번 편에 보면 고은정이 머리를 풀었죠.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라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완전 곱슬은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도 머리가 그래도 반 곱슬처럼 되죠. 네, 그런 설정입니다. 네,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는데 그냥 얘가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잠시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축구하죠. 우즈벡이랑 축구하는 날인데, 축구 그러니까는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네요. 그때가 저희가 작업실에서 TV가 끊기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TV 케이블 비를 아직은 낼 때였죠. 그때는 저희가 5인용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2002년 6월인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TV 케이블 비용을 낼 때라서 TV를 볼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저희가 TV 비용을 못 내가지고 끊기긴 했는데, 저희가 월드컵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탈리아전 볼 때 아주 그냥 시발 욕하면서 계속 보다가 설기현 골 들어가고 안정환 골 넣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걸렸어! 소위 걸렸어! 소위. 근데 우리 시드락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축구를 보면서 막 열광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옆에 컴퓨터에 앉아서 지뢰찾기나 아니면 카드 게임 있죠. 걸렸어! 소위. 시드락은 주로 게임을 윈도우에 깔려있는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 지뢰찾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 단순한 게임들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노가리 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게임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시드락 너 축구 안 좋아하냐? 그러니까 넌 축구 별로 안 좋아해.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걸렸어! 소위. 걸렸어! 그래서 항상 애들이랑 축구를 볼 때 저랑 같이 애들이 축구를 보면 항상 시끄럽다 그랬어요. 왜냐면 선수들 욕하느라고. 제가 제일 많이 욕을 하던 선수는 예전에 유상철. 걸렸어! 유상철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은 욕을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그때 유상철이 골 하나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걸렸어! 유상철 선수에게 사과를 했죠. 유상철이 네가 이 골을 넣으려고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애들이 유상철만 나오면은 제가 생각이 난다고. 왜냐면 워낙에 유상철만 나오면 제가 축구할 때 하도 욕을 해갖고. 걸렸어! 소위 유상철이 개발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선수 말년에는 황선홍처럼 그래도 마지막에 잘해서 소위 걸렸어! 욕을 안 먹었죠. 네. 아무튼 선수들 욕을 하면서 본다는 건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축구 보면서 항상 이 쌍놈 새끼들 아주 그냥 맨날 그러시면서 보셨거든요. 오죽하면 재떨이를 던지셨으려고요. TV에다가 괜히 화풀이.
그게 다 축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쵸? 솔직히 축구가 이기든 지든 솔직히 신경 안 쓰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 농구 엄청나게 인기 많았잖아요. 대학 뭐 연세대랑 고대 뭐 걸렸어. 소위 걸렸어. 그런 식으로. 걸렸어. 그러다가 이제 프로로 넘어와서 그 용병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순간 팍 식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미 프로축구는 예전 이동국, 고종수 시절에나 가장 인기가 많았지, 이제는 사실은 프로축구도 인기가 거의 없잖아요. 스타 선수도 없고. 걸렸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걸렸어. 프로농구처럼 되지 않을까. 좀 잘한다 싶으면 다 일본 가서 축구하잖아요. 뭐 골키퍼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축구는 이미 사실은 겨호흡기만 붙이고 있고, 국가대표 축구, 그나마 국가대표 축구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이제는 국가대표 축구를 해도요 사람들이요 이제 안 챙겨봐요. 왜냐면 이미 눈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뭐 EPL 보면서, EPL이나 뭐 스페인 리그 그런 거 보면서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이미 봤기 때문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은 솔직히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진짜 국가대표 선수 최근 경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네, 제재해야 돼요. 없어져야 될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안 보는 게 최고예요. 안 보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축구도 별로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작업하면서 한쪽 그냥 듀얼 모니터 한쪽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해놓고 소리는 듣겠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월드컵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32년 동안 계속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월드컵이 얼마나 꿈의 무대고 모든 선수들에게 진짜 최고의 무대인지를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관중들의 함성이 너무 커서 의사소통이 안 됐다 같은 별 지랄 같은 소리를 다 하죠. 그리고 예전에 홍명보, 의리축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개소리죠? 걸렸어. 오죽하면 이용표가 그랬겠어요. 월드컵은 경험을 쌓는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최고의 무대인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근데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대를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는 자기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열심히 뛰어봤자 자기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될 거라는 철저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닥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역 문제 때문에 되게 절실한 선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즈벡이나 시리아, 특히 시리아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죠. 나라도 어려운데 전 시리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걸렸어.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지라 그러면 저런 애국심 없는 놈 그랬잖아요. 애국심 마케팅 엄청나게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애국심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축구 좀 지면 어때요? 이번에 만약에 개박살 나서 지면 좀 축구협회나 그런 것들 다 해체시켜버리고,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개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도 다 지네들끼리 의리축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곳이 축협 아닌가요? 걸렸어. 그나마 월드컵이라도 진출하니까는 축협이 지네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지. 월드컵이라도 이번에 떨어지고, 네, 축구 관중들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기초부터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하겠죠. 네, 이미 완전히 싸그리 다 병신같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괜히 이번에 또 월드컵 진출해서 또 걔네들 괜히 목숨 연장시켜줄 필요 없어요. 걸렸어. 라고 생각하는 일개 시민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어디에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를 예전에 좋아했던 한 사람의 그냥 시청자로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렸어. 네,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마음껏 씨부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러니까 19편 보시면은 김진국과 김영욱이 1대1이잖아요.
1대1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 아 축구하는데 1대1로 비길까봐 되게 불안해요 라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1대1이라도 비겼으면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개새끼들 축구 골대 안으로 공을 못 차요 미친 새끼들이. 슛을 안 해 미친놈들. 무슨 패스 게임이야? 패스라도 제대로 하면 재미라도 있지 씹새끼들 아주 그냥. 네, 아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축구 보면서 욕을 하던 그런 게 있어서 네, 제가 축구 보면은 더 심한 욕들을 많이 하죠. 이런 개쌍 막 그러면서. 네. 그때는 애정이 있었거든요. 축구 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배구 있죠. 남자 배구. 예전에 나가가이치 있고 뭐 하종화, 뭐 만학길, 그쵸? 그리고 박희상? 네. 그리고 누구냐? 김세진. 그리고 그거 있는데 아무튼 그때 한번 일본한테 진 적이 있었어요. 나가가이치 있는 일본한테. 우리나라 배구가. 그때 제가 한 1시까지 봤는데 다 5세트까지 접전을 했는데 졌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리고 94년 월드컵 때 그 스페인한테 질 때 제가 그날 아침에 보다가 학교 지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하키채로 맞으면서 얼마나 참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집에서 축구를 다 보고 갔거든요. 축구 끝났을 때가 8시 40분인가 그랬는데 지각이었죠. 고등학교 때니까 94년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월드컵에 진출을 못해도 괜찮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랑 비겼을 때는 볼 땐 그닥 막 심각하게 안 보고 작업하면서 봤기 때문에 괜찮아, 잘했어, 그냥 그 정도 느낌. 근데 또 생각하면 열받네요. 그러니까 팬심으로 돌아오면 열받아서 욕을 하는데 그냥 방관하는. 소위 걸렸어. 여러분들께서도 축구 보면서 진짜 암 걸릴 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개새끼들 아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렇게 진짜 기대를 존나게 많이 하면은 씨발 존나게 열심히 뛰어야지. 관중들 소리가 커가지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런 개놈의 새끼 아주 그냥. 그 새끼가 주장이라면서요? 소위 걸렸어. 네. 배때기가 쳐 불렀어요. 그 새끼 군대 면제인가? 군대 면제 받았나? 배때기가 쳐 불렀어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걸렸어. 소위 걸렸어. 네, 축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카인드캣 세븐님께서 몰랐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목참 30회 업그라운드 30회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회 우연히 듣다가 2시간 내내 눈물만 흘렸네요. 미시시피 오늘은 너무 슬프네요. 그게요, 슬픔의 단계가 좀 넘어가면은요 그냥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오인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드락을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끊임없이 시드락이라는 캐릭터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명화마을 보면 마두락 있잖아요. 저는 마두락이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얄밉게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시드락이라는 녀석 자체가 워낙에 마두락이랑 많이 비슷해요. 소위 걸렸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드락이 친구들이 시드락을 참 많이 챙겨줬어요. 진장 2번인가? 근데 이제 시드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집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친구들이 밥도 많이 사주고 특히 담배 많이 사주고 술 사주고 옷도 사준 친구도 있고 네. 생활비를 보태준 친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시드락은 자기가 뭘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불쌍한 표정을 보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친구들이 알아서 걔가 굳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아서 각자가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캐릭터가 마두락인데 여러분들께서 마두락이라는 캐릭터를 얄미워하시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21편에서는 마두락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스토리를 꾸며봤습니다. 마두락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이후에 명화마을 이후의 작품에서도 시드락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는 끊임없이 제가 빠짐없이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야 우리 5인용을 기억해 주시고 5인용 팬이고 시드락을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께서 끊임없이 시드락을 기억하고 자꾸 거론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작품에는 무조건 시드락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항상 등장한다는 거 거듭 또 한번 말씀드리고, 어디 정면 얼굴이 필요하구나. 조용하면 또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적절한 몸통이. 시드락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5인용을 여기까지 오게 한 정말 우리 5인용의 최고 에이스였습니다. 지금도 에이스고요. 저는 시드락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천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드락은 정말 최고의 드로잉 실력을 지닌 5인용 최고의 에이스였죠. 평생 그 친구를 못 이길 겁니다. 이길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싱맨 상시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남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자기만의 작품 세계가 있어서 우리 5인용 팬분들 중에서도 상시기에 그런 감각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연예인 지옥에 가려져서 그 조회수가 좀 부족했을 뿐이지, 아마도 싱맨이 5인용이 없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싱맨이라는 이름으로 작업 활동을 했으면 하나의 획을 긋지 않았을까요? 근데 5인용이라는 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 지옥에 가려진 수많은 명작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뭐 후레샤나 아니면 졸라맨이나 아니면 다른 뭐 청소년 홍수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각자 이름을 가지고 그냥 활동을 했으면 충분히 그 정도의 명성을 날렸을 수 있는 친구들이 5인용이라는 이 팀에 우연찮게 모인 거죠. 그러다가 연예인족이라는 진짜 큰 이슈가 되는 작품이 하나 빵 터져버리니까 그 친구들의 모든 작품들도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5인용이라는 이름 하에 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 진장 2번인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께서는 연예인족이 아니었으면 5인용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식의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적게 들으니까 오히려 말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 이 정도 1000명 안 되는, 그냥 조회수 많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만 마지막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한 200~300명 정도만. 계속 그분들과 서로 안부 물으면서 계속 꾸준히 이 작업 일지는 자주는 뭐 너무 바빠지면 자주는 못하겠지만 꾸준히 저는 한번 계속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니아스님께서 바쁘시나 보네요. 다큐 인용도 안 나오더니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올만에 답글 올리네요. 올만에 답글 올리네요. 네, 사실은 너무 이게 이 명화마을이 완결이 일단 시즌 1을 완결을 시켜야 제가 다큐 인용도 작업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 완결되면 다큐 인용을 제가 최대한 다큐 인용도 완결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원래 다큐 인용은 제가 한 달에 하나 정도 그냥 부담 없이 천천히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이 명화마을을 제가 예정대로 만약에 한 7, 8분 그러니까 4분으로 만들면은 껌이고 한 7, 8분 정도 한 편으로 그냥 제가 만들었으면 다큐 인용이 한 달에 한 편씩 꼬박꼬박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 러닝타임이 12분, 13분이 넘어가고 14분까지 되니까 네, 다큐 인용을 만들 시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명화마을을 시즌 1을 잘 완결시키는 게 현재 가장 급선무고요. 명화마을 끝나고 뭐 시즌 2를 바로 들어간다면 또 제작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쪼개서 다큐 인용을 계속 할 거예요. 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기 힘들겠죠. 명화마을 시즌2를 제가 또 만들게 되면. 왜냐면 그것도 지금만큼 일정이 빡세게 제작을 해야 6개월 뒤에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텀이 너무 길어지면 또 그것 또한 안 좋으니까 존바라에서 과연 시즌2를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을 못한다면 저는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연재를 하든지 여러가지 뭐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그때가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제 횟수로 15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그때 되면요 다 길이 보여요. 그냥 그때 돼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때 가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이니아스님 다큐 인용은 비정기 연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독해 놓으셨으면은 언젠가 띵 하고 올렸을 때 보시면 됩니다. 정찬호님이 저 같은 경우 정찬호님 깜짝 놀랐겠다. 정찬호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형이랑 스타크래프트 할 때마다 맨날 지곤 했었죠. 그래도 워크래프트 3 할 때는 어떤 종족을 하냐에 따라 제가 이겼죠. 원래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을 하든지 놀이를 할 때 항상 내 앞을 가로막는 거는 형이죠. 형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형을 이기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너무 많이 이기면 두드려 맞고 지면 또 기분 안 좋고 그쵸? 항상 저희 때는 프로레슬링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항상 형이랑 프로레슬링 하면서 아주 그냥 네 항상 그 개목걸이라고 하는 그 로프 반동 후 개목걸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참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1, 2, 3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학교에서도 애들이랑 놀 때는 항상 프로레슬링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국민학교 시절 얘기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아이고야. 또 보자. KIYJY7님께서 혹시 면제 받지 못한 자 자대편 후반부 나왔나요? 아직 안 보여서. 네, 아직 안 만들었고요. 제가 면제 받지 못한 자는 언젠가는 제가 꼭 완결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게 조만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완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유튜브에서 연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웹툰 사이트나 그런 데서 연재를 하든 한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네, 원래 책으로만 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돈이 안 되더라고요. 책을 냈을 때 초판이 다 안 나가요. 초판이 다 안 나간다는 건 그거를 3개월 동안 죽어라고 그려도 돈 100만 원 받기가 힘들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그거는 저의 능력에 달린 거죠. 네. 어떻게 되겠죠? 아무튼 자.
진장 두 번. 진장. 진장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우리 고소희 목소리를 하시는 우리 노별이 성우님은 정말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꿀입니다. 꿀. 아, 너무 녹음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연기력도 너무 뛰어나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만들 때마다 아, 진장 두 번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노벨의 성우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장편을 만들었어요. 아직 방영은 안 됐는데 이제 방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싼 값에 그냥 여기저기 뿌리면 상영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려고 묵혀놓고 있는 거죠. 저희 우리 부사장님이 그 진행 PD를 맡았는데 네, 그것도 제가 혼자서 반년 동안 죽어라고 만든 겁니다. 네, 혼자서 다 만들었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공주님이 있는데 거기 캐릭터를 노벨의 성우님이 처음 그때 녹음을 해주셨어요. 창호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때 이렇게 녹음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때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두 번인가? 네, 명화마을까지 같이 녹음을 하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하는 작품에서도 항상 계속 노벨의 성우님과 작업을 하고 싶어요. 네, 워낙에 잘해주셔서. 아, 진장 두 번인가? 그리고 아무튼 명화마을 20편이 내용이 워낙에 많고 네, 제가 시간이 길어서 제작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좋아요. 야, 너지? 아니. 그래도 이걸 다 만들었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 있어요. 제가 계획대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딱 끝났을 때는 마치 게임할 때 캐릭터 레벨업 한다든지 미션 클리어 했을 때 그런 성취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김상수님께서 네, 처음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KIYJY7님께서도 처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KI님 이 닉네임을 읽을 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주 댓글 달아주세요. 김상수님께서 명화마을의 김영옥은 다시 보니까 이웃집 오인영의 김팀장이라는 캐릭터와 많이 닮았는데요. 혹시 동일 인물인가요? 네,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김팀장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가워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따왔습니다. 네, 제 작품이라. 그리고 이웃집 오인용 시즌2 같은 시즌2 격이 어떻게 보면 명화마을인데 연도수로 보자면은 명화마을 다음이 이제 이웃집 오인용 같은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명화마을이 시대순으로 보면은 시트콤 첫 번째 1세대고 그 다음에 저 이웃집 오인용도 제가 완결을 시킬 거예요. 그걸 웹툰 형식으로라도 꼭 완결을 시킬 건데 그게 시즌2가 될 거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저는 이런 시트콤 형식을 되게 좋아해서 앞으로도 시트콤 형식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식일 수도 있는데 풀어놓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무튼 네, 같은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고은정이라는 캐릭터도 그 이웃집 오인용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맞습니다. 상수님. 또 앞으로 자주 뵐게요. 수지님이 매춘은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창제가 더욱 시급하죠. 지하 경제 중 하나가 매춘이기도 하고요. 음지에서 성행하는 매춘의 합법화로 양지와 그것도 공창제를 도입해야 국고 확보는 물론 매매원할 사람들이 매춘에 돈 쓰면서 평생 혼자 살게 하거나 자신과 형편이 같은 내국인과 결혼하게 하여 매매원 근절과 성병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춘으로 잠시만요.
매춘으로 확보한 국고로 재개발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공창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육체적인 사랑 이상의,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이상의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분들이 창녀들을, 그러니까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총각들이 그런 공창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푸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한 유부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가는 그런 남자들만 모여있는 남자들이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연령대는 한 30, 40대 정도 되는 도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유부남이 어떤 뭐 룸사롱이나 아니면 그런 거기 뭐 안마 뭐 그런 곳을 가면은 쌍욕을 먹어요. 네. 접대야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성욕을 풀기 위해 그런 데 간다면 쌍욕을 먹어요. 근데 총각들은 솔직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말 여자친구가 없는 총각들은. 그래서 남자의 그런 성적 메커니즘을 안다면 그런 공창제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태여 남자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런 공창제가 뭐 남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창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남성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법화되고 계속 풍선 효과로 인해 계속 아무리 눌러도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풍선 효과만 더 심해지지. 그런 거라면 진짜 우리 수진님 말씀대로 공창제로 해서 세금 정당하게 잘 걷고 네, 위생 정말 잘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고요. 롤스로이스님께서 아까 돼지 새끼가 또 핵실험인지 뭔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관광거리가 했는데 이럴 때 식맨형이 쫓아가서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요. 뭐하는 돼지 새끼입니까? 이게 저기 어디 나온 거더라. 돼지 새끼가 사람을 치네. 이게 뭐하는 돼지 새끼십니까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저도 되게 많이 귀에 있고, 이게 뭐하는 돼지 새끼십니까? 이게 연예인족에서 강심장 대사일 것 같은데 왠지. 그거 맞나요? 아무튼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후비아님께서 회사 숙소엔 와이파이가 없어 데이터로 보는 게 부담인 저로선 회사에서 다운받아 라디오처럼 듣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근데 조회수가 많이 떨어진 건 몰랐네요. 명화마을과는 다른 종류의 재미가 있지만 그걸 모든 이가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작업일지를 좋아하는 팬인 제 욕심으로는 감독님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나아졌으면 합니다. 늦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언제나 건강 챙기면서 작업하시길. 언제나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쿠야, 호비아님 감사합니다.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 건조해지죠. 사람이 되게 좀 외로움도 많이 타게 되고,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이죠. 근데 혹시 제 작업일지가 우리 후비아님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앞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저는 조회수가 줄어들어서 말을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조회수에는 이제 앞으로 신경을 별로 안 쓸 생각입니다. 네,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한테 코드가 맞는 분만 들으시면 돼요. 이걸 안 들으면 너는 팬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코드 안 맞으면 아무리 추천해도 안 돼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드가 맞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 후비아님처럼 코드가 맞으면 계속 들어주시면 되고, 코드가 안 맞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리코사연님께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쿠야, 우리 리코사연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님께서 혼자 제작하시는 분은 데빌성이 유일하다라. 그러니 데빌헤임은 세계 제일이라 안 카는겨.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매기는 겁니다. 롤스로이스님. 네, 참고로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정말 잘 돼서 어시스턴트를 둔다면 저는 어시스턴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페이를 지불할 여건이 아니면 어시스턴트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말 저랑 같이 일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히 일을 해서 자기가 배울 것도 배우겠지만 일단 금전적으로도 크게 아쉽지 않게 줄 수 있으면, 네, 줄 수 있으면 제가 버는 거에 70% 정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시스턴트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밤을 새겠지만 어시스턴트는 밤을 새게 안 할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겠지만 어시스턴트는 그냥 아침에 9시에 와서 저녁에 6시에 퇴근하는 그런 형식을 할 거예요. 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저는 어시스턴트 없이 평생 혼자 할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쓴다는 도제식으로 저는 제자를 키울 생각도 쥐콩만큼 생각도 없습니다. 네. 누군가 이걸 배우고 싶다라고 해도 저는 그냥 별로 가르쳐줄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고된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만들다가 죽을 때까지 만들면서 뒤질 생각입니다. 권영배님께서 오랜만에 떴네요. 하하하, 오늘 밤도 잘 들을게요. 예, 영배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도니스님께서 추억의 삼국지 오랜만에 듣네요. 하하, 명화마을 20화 기다리는 동안 그전 것들 다시 보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건강 챙기며 작업하셔요. 명화마을 완결 기대해봅니다. 네! 나마도니스님 파이팅입니다. 요즘에 댓글 참 명화마을에도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명화마을 20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혁이님. 아이쿠야, 언제나 항상 이 썸네일, 네, 여자친구분 맞나요? 아무튼 네, 두 분 오랫동안 이쁜 사랑하십시오. 박양규님께서 바쁜 게 좋은 거죠. 왕규 형님 참 좋아하죠. 제가 천년의 사랑을 제가 군대에서 들었는데 그 전율이 들었죠. 그 뮤직비디오 카우보이 비밥 편집한 거잖아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았고 특히 천년의 사랑 그 왕규 형의 그 목소리 녹음을 5분 만에 하셨다면서요. 그걸 한 번 만에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 녹음하셨다 그러는데 진심으로 포텐 터진 것 같습니다. 강상호님께서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님. 이게 참 네. 이 작업일지를 기다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시장님께서 명화마을은 왜 사진이 야해요? 네. 한 말 더 한 말 더 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잠시만요.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제가 명화마을 썸네일을 야하게 하는 이유는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앞에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썸네일을 야하게 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2배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썸네일을 야하게 안 했을 때보다 말이죠. 제가 지금 현재 존바라TV라는 곳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존바라TV가 별도의 홍보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금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아직 투자가 안 된 상태라 거의 홍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썸네일 제가 감독들 개인들이 어떻게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근데 이제 그마저도 개인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독님들께서 여기저기 스스로 많이 퍼가시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안 되니까 네, 지금은 그냥 열심히 작업만 하시는데 존바라TV가 투자를 받아서 제대로 홍보를 하기 전까지는 썸네일이 좀 어느 정도 호객행위를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조회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존바라TV에서 그나마 조회수가 나오는 거는 명화마을과 김봉구예요. 네, 근데 김봉구 같은 경우는 네, 썸네일을 야하게 안 하니까 네, 조회수가 저보다 한 절반 이하 정도 나오고 있고
5인용 팬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썸네일을 야하게 하면 낚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리플 중에 그런 리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썸네일이 너무 이뻐서 썸네일이 좀 야해서 야한 건지 알고 봤는데 끝까지 보게 됐네요. 너무 재밌어요 라는 분 있잖아요. 호객행위에 끌려서 명화마을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하게 가고 있고요. 시즌1 끝나면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명화마을 썸네일을 일괄적으로 다 바꿀게요. 그러니까 건전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표 이미지로 바꿀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호객행위를 위해서 썸네일을 야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짱님께서 와우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노짱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유영일님께서 늘 올라오는 작업일지 기다리며 하하 늘 감사 오인용. 네, 영일님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 피터오님께서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환절기라 아이들도 사모님도 감독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피터오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원래 아이들 키우면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감기를 가지고 와요. 거기서 그러면은 둘째 걸리고 둘째가 떨어질 때쯤에 저나 와이프가 걸리고 그런 식으로 감기가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옮겨가면 이제 안녕 그런 시절에 또 이제 큰애가 또 다른 걸 또 옮겨오죠. 유관선님께서 작업일지만 하시면 목이 잠기시면서 그래도 몇백 분을 위해 작업일지 찍으시는 모습 대단하십니다. 작업만 죽어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조금 뭐랄까 되게 좀 고립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 작업일지를 하면 여러분들과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도의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고립된 느낌이 많이 없어져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일지는 그래서 몇백 분이나 들어주시기 때문에 계속 작업일지를 이렇게 찍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최태현님께서 생각보다 빨리 올리셨네요. 대발, 두락, 구라가 뛰는 게 좀 웃겨 보이네요. 마두락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저는 마두락 같은 캐릭터가 비참하고 굴려먹는 것을 재미있어하는 편인데 그리고 21편은 황금 연휴 전에 나오면 좋겠군요. 근데 어떡하죠? 21편은 황금 연휴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추석에 집을 좀 다녀와야 되고 네,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정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곰탱이님께서 선 댓글 후 감상 고맙습니다. 안양곰탱이님 우리 안양에 사시나요? 저도 안양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무명님께서 선 댓글 후 감상 캉캉캉 고맙습니다. 이무명님 우리 이무명님 이름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댓글 달아주셨죠.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야생뽀로로님께서 3등인가요? 하하하 네 우리 야생 아무튼 이렇게 등수놀이 해주시는 것도 참 고마워요. 왜냐면 그렇게 딱 알림이 딱 울렸을 때 바로 달려와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참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팬 A님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명화마을 20편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우리 팬 A님 처음 댓글 달아주셨죠.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누나 살려주님께서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캉캉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우리 누나 살려주님께서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이 월요일인데 정말 참 월요일병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댓글이 많이 안 달리니까 좋은 점이 또 있네요. 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이 작업일지 많이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못 들었다고 해서 앞에 것까지 다 들으실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정말 잘 하시고요. 오늘 축구가 그래도 우즈베키스탄 이겨서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보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꼭 이겨라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하는 거니까 응원은 좀 해야겠습니다. 욕하면서 아직도 애정이 좀 남아있나봐요. 욕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좀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 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이건 얘기했구나. 제가 이 작업일지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작업이고요. 네, 또 명화마을 20편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